DC 코믹스는 다양한 악당 집단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위험한 집단은 크라임 신디케이트입니다. 크라임 신디케이트는 선과 악이 뒤바뀌어 있는 지구 3 출신으로 저스티스 리그가 타락하면 딱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집단인데요. 이 집단은 다양한 작품에 등장하면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크라임 신디케이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속해 있는 지구 3 세계관과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리더이자 슈퍼맨의 흑화 버전인 울트라맨, 그리고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전략가이자 배트맨의 흑화 버전인 아울맨의 기원과 능력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더불어 울트라맨의 기원을 연상시키는 영화 더 보이도 함께 알아볼 생각이니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3은 1964년 8월 저스티스 리그 29권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모든 역사가 거꾸로 뒤집힌 특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출신이자 미국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유럽을 발견한 미국인으로 변경되었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낸 미국 독립전쟁이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낸 영국 독립전쟁으로 바뀌었죠. 또한 배우 존 윌크스부스가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사건은 배우 링컨이 존 윌크스부스 대통령을 암살한 사건으로 변경되었으며, 지형 역시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반대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런과 악당들은 서로 선악이 바뀌어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하고 악독한 캐릭터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크라임 신디케이트입니다. 크라임 신디케이트는 저스티스 리그의 악당 버전으로 슈퍼맨의 흑화 버전인 울트라맨과 배트맨의 흑화 버전 아울맨, 원더우먼의 흑화 버전 슈퍼우먼, 플래시의 흑화 버전 자니퀵, 그린랜턴의 흑화 버전 파워링 등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이후 뉴 52 세계관에 들어서면서 아쿠아맨의 흑화 버전인 시킹과 파이어스톰의 흑화 버전 데스스톰, 아톰의 흑화 버전 아토미카, 사이보그의 흑화 버전 그리드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이들의 기원도 새롭게 재정립되죠. 울트라맨은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리더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크립톤 행성이 안티모니터의 공격으로 파괴되자 조르일은 자신의 아내 라라와 함께 아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요. 조르일은 절대적인 힘을 숭배하며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최강자만 살아남는다는 신념 아래 앞으로 아들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모든 크립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르일은 자신의 행성을 파괴한 존재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아들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작고 연약한 칼1의 모습을 보면 자꾸 역겨움에 올라와 미칠 지경이었는데요. 그래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그는 아들을 지구로 보내면서 지구인들을 절대적인 힘으로 지배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죽어버려라라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조르일은 약한 것은 애초부터 씨를 말려야 하며 지금 너의 모습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연약하지만 크립톤 행성의 부서진 잔해인 크립토나이트를 통해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하죠. 또한 지구의 태양빛은 세포 안에 축적된 힘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하며 연약한 지구의 여자와 결혼해 약한 자손을 낳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아들을 지구로 보냈고, 그렇게 남겨진 조르일과 라라는 서로에게 욕을 하며 크립톤 행성과 최후를 맞이하죠. 한편 미국 캔자스주의 소도시 스몰빌에서는 금광이 폐쇄되어 집까지 압류된 조나단 켄트가 마약 중독에 빠져있는 마사 켄트를 매일 구타하며 폭언을 일삼았고, 그것을 참지 못한 마사 켄트가 칼을 빼들면서 칼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들의 집을 파괴하며 우주선 한 대가 불시착하자 그들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우주선을 향해 다가가는데요. 놀랍게도 우주선에서 기어나온 갓난아이가 크립토나이트를 씹어먹다가 켄트 부부가 다가오자 조나단 켄트의 팔을 자르고 자신의 부모가 되라고 협박하면서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칼1의 부모 역할을 떠맡게 되죠. 그러나 칼1이 7살이 됐을 때 그들은 도망가다가 농장과 함께 불태워졌고, 이후 칼1은 스스로 울트라맨이 되어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맨은 파워링과 슈퍼우먼, 자니퀵, 아울맨 등을 하나로 모아 크라임 신디케이트를 결성하고 지구를 완벽하게 장악하죠. 참고로 이후 울트라맨의 설정이 조금 변경되는데요. 이 설정에 의하면 크립톤 행성의 마지막 생존자 칼1은 평범한 켄트 부부에게 키워지면서 그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농장 일을 도맡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발현되면서 친구와 마을 사람들이 그의 힘을 두려워하며 피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사 켄트는 착한 아이가 되면 언젠가는 그들도 인정해 줄 것이라며 그를 다독거렸고, 부모님을 믿고 있던 칼1은 사랑을 받기 위해 더욱 많은 일을 도맡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우주의 괴물이라고 놀리기 시작했고, 그가 열심히 농장 일을 하는 동안 부모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어느 날 밤 부모님이 헛간에 숨겨두었던 우주선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아들을 노예로 부릴 것이 두려워 지금까지 숨겨왔다고 털어놓자 마침내 칼일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칼일은 지금까지 자신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 그들을 저주하며 그곳을 떠났는데요. 켄트 부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노예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인성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켄트 부부를 떠난 칼일은 대통령을 잔인하게 살해하며 미국인들의 구세주가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스스로 울트라맨이 되어 자신만의 정의를 내세우는데요. 얼마 후 데일리 플래닛이 이런 그의 행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달아 쏟아내자 울트라맨은 데일리 플래닛을 파괴하며 그들을 공포로 지배했고, 곧이어 크라임 신디케이트를 결성한 그는 지구를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울트라맨은 크립토나이트를 통해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슈퍼맨과 비슷한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맨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태양을 달로 가리거나 블랙 아담을 간단하게 물리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했고, 사람쯤은 우습게 태울 수 있는 히트 비전과 물체를 원자 수준까지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달 궤도까지 몇 초 안에 날아갈 수 있는 초인적인 비행 속도와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입에서 강력한 바람을 쏠 수 있는 것은 물론 초인적인 청각과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라임 신디케이트에서 그는 최강으로 불리는 남자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그도 햇빛에 노출되면 몸 안에 있는 크립토나이트의 힘이 모두 분해되고 육체가 급격하게 쇠약해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햇빛은 독과 같죠. 그리고 태양으로 끊임없이 충전을 받고 있는 슈퍼맨과 달리 그는 크립토나이트를 수시로 섭취해야 되는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강하지만 가장 처리하기 쉬운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맨의 본명은 토마스 웨인 주니어로 고담에서 가장 부유한 웨인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은 외과적 패티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환자를 죽였고, 그의 어머니 마사 웨인은 남편의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재산을 끌어다 쓰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도 사치가 심했기 때문에 웨인가의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토마스 웨인 주니어는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동생 브루스 웨인을 설득해 부모님을 함께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정해진 어느 날 밤 웨인 가족은 쾌골조로를 보고 극장을 나오던 중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브루스 웨인은 끊임없이 먹을 것과 장난감을 사달라며 졸라댔고, 마사 웨인은 시끄러우니까 그냥 브루스 웨인이 원하는 것을 사주라면서 짜증을 내죠. 그리고 토마스 웨인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그것을 묵묵히 보고 있던 토마스 웨인 주니어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부모님에게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음이 약해진 브루스 웨인이 그를 막아서면서 형제들의 싸움이 시작되자 웨인 부부는 두 형제 모두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 알프레드가 웨인 부부와 브루스 웨인을 총으로 쏘면서 등장하죠. 사실 알프레드는 궁핍한 삶을 살다가 토마스 웨인 주니어에게 구출된 인물로 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토마스를 충실하게 따랐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토마스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죽어가던 브루스 웨인을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렇게 고담시 최고의 부자가 된 토마스는 알프레드와 함께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고, 머지않아 그는 고담시의 지배자 아울맨이 되는데요. 그가 고담시의 지배자가 되는 과정도 꽤 잔인하게 그려지죠. 먼저 아울맨은 고담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범죄 집단을 잔인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명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고담의 범죄 조직을 규합해 하나의 제국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단 한 명만 뽑겠다고 말하는데요. 그중 한 명이 아울맨을 배트맨이라고 치켜 세우며 아부를 떨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듯 스스로 배트맨을 부정하고 고담시를 장악한 아울맨은 이후 울트라맨에게 영입되어 크라임 신디케이트에 합류하며 배트맨과 마찬가지로 팀의 두뇌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고 알프레드는 아웃사이드가 되어 충실하게 아울맨을 보좌하다가 이후 본 세계관에 크라임 신디케이트를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아울맨은 배트맨과 마찬가지로 천재적인 지능과 경영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전투와 무기술, 무술에 능통하고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의 장비들은 배트랭이 오울랭으로 배트모빌이 오울모빌로 바뀐 것처럼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거의 배트맨의 장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가족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나이트윙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악한 성격과 천재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는 어찌 보면 크라임 신디케이트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상대일지도 모르겠네요. 2019년 더 보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우주에서 온 아이가 영웅이 아니라 지구를 지배하러 온 악당이었다면 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호러 영화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한 소년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죠.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외계에서 온 아이를 입양해 사랑으로 키운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슈퍼맨의 기원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우주선의 영향으로 흑화되어가는 과정과 주변 인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는 장면은 울트라맨의 기원을 연상시키며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쿠키 영상은 아예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먼저 도시를 파괴하며 날아다니는 인물은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리더이자 슈퍼맨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울트라맨을 연상시키고 곧이어 등장하는 반인 반원은 아쿠아맨의 흑화 버전인 시킹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올가미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마녀는 원더우먼의 흑화 버전인 슈퍼우먼을 연상시키며 빨간 슈트를 입고 있는 인물은 플래시의 흑화 버전인 자니퀵을 연상시키죠. 또한 외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림은 배트맨의 흑화 버전인 아울맨이나 마샨 맨헌터의 흑화 버전인 존 존스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객들은 크라임 신디케이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쉽게도 이 영화는 DC 코믹스에서 제작한 영화가 아니라 슈퍼맨이 타락했다면 이라는 아이디어에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세계관이 가미된 호러 영화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 히어로의 흑화 버전인 더 보이즈 드라마나 다른 히어로 영화처럼 이들의 모습도 언젠가는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속해 있는 지구3 세계관과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리더 울트라맨, 그리고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전략가 아울맨의 기원과 능력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원을 통해 영화 더 보이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멤버들의 기원을 알아보고 크라임 신디케이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